그날 역사광장의 대형 시계는 오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개통식까지 남은 시간 정확히 73분. 저는 그 시계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요. 누군가에겐 축하의 카운트다운이고 누군가에겐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초침소리니까요. 제 이름은 성호. 42해를 철도 안전 분야에서 보냈습니다. 손으로 만진 레일만 해도 지구를 2바퀴는 감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40년 넘게 현장을 지켰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 저는 자문위원이라는 이름표 하나 달랑 들고 서 있습니다. 출입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요. 잠시만요, 명단에 없는데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태블릿을 몇 번이고 스크롤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초청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자문위원 박성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일반 참관석 쪽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VIP 동선이 아니라서요. 일반 참관석.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30년 전 이 노선의 첫 삽을 뜨던 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기술자로서 손에 흙을 묻히며 레일 하나하나의 간격을 재던 날이요. 그리고 오늘 그 노선의 완성을 보러 왔는데 일반 참관석이라. 괜찮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저는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화를 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젊은 직원이 저를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기억은 휘발되고 공로는 서류철 속에 잠들고 결국 남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마이크를 잡느냐는 것뿐이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 위원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김 기사장. 저와 함께 현장을 누볐던 이제는 머리가 허옇게 센 동료였어요. 기사장 오랜만이야. 아이고 위원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제어실에 안 들어가시고. 제어실? 나는 참관만 하러 온 건데. 무슨 말씀을. 오늘 최종 점검 서명 안 하셨어요. 자문위원 서명란이 비어있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명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점검표 자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정작 점검 과정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회의 일정은 늘 추후 통보였고 자료 요청은 번번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일부러 배제한 것처럼요. 기사장, 제어실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안내할게요. 우리는 VIP 통로를 피해 직원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수백 번 걸었던 길이에요. 콘크리트 바닥의 균열 위치까지 기억나는 길.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안전제일표어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안전제일. 저는 평생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기술자에게 안전은 신앙 같은 거라고요. 레일 하나의 오차, 신호등 하나의 지연, 볼트 하나의 풀림, 그 모든 것이 수백 명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점검표 앞에서 기도하듯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이 사람을 살리는 서명이 되기를. 제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점검표 어디 갔어? 서명란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아, 그거요. PM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타이트한 정장을 입은 청년이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PM 강도윤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 자문위원 박성호입니다. 자문위원? 도윤이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든 낡은 안전모에서 멈췄어요. 30년 전 첫 현장에서 받은 안전모. 로고는 바래고 가죽끈은 닳았지만 저는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정체성 같은 거였으니까요. 아, 그 명단에 있던 이전 세대 분이시구나. 이전 세대.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점검표 서명건으로 왔습니다. 제 서명란이 비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거요. 도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문위원 서명은 형식적인 거예요. 실무진이 다 확인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형식적이라니요. 점검표 서명은 최종 안전 확인 절차입니다. 위원님.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왜 이런 걸 모르시냐는 짜증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개통식이 1시간 남짓 남았어요. VIP들 동선 점검해야 하고 리허설 마무리해야 하고 생중계 세팅도 확인해야 하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일정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서류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안전 확인서예요. 안전은 이미 확인됐어요. 17번의 시운전, 43개 체크포인트 점검,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요. 저는 제어실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들이 빼곡히 늘어선 공간. 그 중 하나에서 노란 경고등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아니, 노란색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노란색이 되었습니다. 저 경고등은 뭐죠? 도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경고등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뭐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방금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 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위원님, 눈이 좀 침침하신 거 아니에요? 노란 경고등이 빨갛게 보일 리가.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경고등이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돌아온 것을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니터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노란빛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퇴직하셨으면 이제 쉬셔야죠. 퇴직하셨으면 쉬세요.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선로를 점검하고 밤 11시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말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쉬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싸울 힘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 앞에서 나도 한때는 하고 푸념하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제어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요즘 전화라곤 보험 권유 아니면 여론조사뿐이니까요. 하지만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발신자 표시 장관실 비서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장관실에서 저한테 전화를?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성호 위원님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실 비서관입니다. 차분하지만 긴장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장에 계시죠? 네, 개통식 현장입니다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점검표에 서명하셨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이 멀찍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점검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 기록으로 남겨도 되겠습니까? 기록이요? 네. 장관님께서 개통식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이십니다. 위원님의 서명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제어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비서관님. 네, 위원님. 제가 서명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어실 경고등에 이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도윤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폰을 귀에 댄 채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PM님, 경고등 봤잖아요.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돌아온 거. 그건 눈착각이라니까요. 눈착각이 아닙니다. 저는 제어실 안쪽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경고등이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윤도 보았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빨간 경고등. 그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로그를 지우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비서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통식을 연기해야 합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위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생중계예요. 장관님도 오시고 대통령 축전도 예정되어 있고. 저는 폰을 내리고 도윤을 마주 보았습니다. PM님. 네? 개통식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열차에 탈 사람들이에요. 수백 명의 승객. 그들의 가족.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개통식보다 중요합니다. 역사 광장의 대형 시계가 9시 52분을 가리켰습니다. 개통식까지 68분. 그리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68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68분이 될 거라는 걸요. 마이너스. 장관실 비서관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어실 안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개통식 연기? 지금 무슨 소리야? 장관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고? 그 노인이 뭐라고 한 거야? 저는 그 노인이라는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현장에서 그 노인이 되어 있었군요. 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관실에 뭐라고 한 겁니까? 사실을 말했어요. 점검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경고등에 이상이 있다고. 그게 왜 사실이에요? 경고등은 잠깐 깜빡인 거고 점검표 서명은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PM님, 형식적이라는 말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뭐요? 안전에 형식적인 건 없어요. 점검표의 모든 항목, 서명의 모든 획,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람 목숨이니까.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어실 한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PM님, 장관실에서 공식 연락 왔습니다. 개통식 일정 재검토 지시래요. 재검토. 그 말에 제어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재검토라니 연기라는 거야? 아니, 재검토는 연기 확정이 아니잖아. 그래도 이 시점에서 재검토라니, 생중계 어떡해? 도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위원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장관실이 움직인 건 위원님 전화 때문이에요. 만약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밝혀지면 위원님이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지죠. 뭐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어실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정상이라면 왜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는 거죠?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가 꺼지는 것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게 뭐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고요. 조작? 무슨 조작이요? 제어 로그를 지우고 있어요. 경고등이 깜빡이는 건 삭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예요. 말도 안 돼.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보안 시스템이 몇 겹인데요. 아무나 로그에 접근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죠.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도윤도 다른 직원들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로그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일반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장관실 비서관이었습니다. 위원님, 장관님께서 10분 점검 요청을 승인하셨습니다. 개통식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작 전 10분간 현장 점검을 실시해달라는 지시입니다. 10분이요? 네, 10분입니다. 그 이상은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0분. 저는 역사 광장의 대형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68분이었던 시간이 이제 50분 남짓 남았겠죠. 그중 10분만 점검에 쓸 수 있다. 충분할까요? 아니, 충분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점검이라면 최소 이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10분 안에 가능할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분에 뭘 하시려고요? 이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려면 전체를 점검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는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서명 점검표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서명? 그게 왜 위원님한테? 누군가 저한테 보냈어요. 익명으로. 저는 그 점검표를 받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아무 표시 없는 서류 봉투가 우편함에 들어있었고 안에는 이 점검표 한 장만 있었습니다. 제 서명란이 비어있는 점검표.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걸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 이 점검표에 14개 항목이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중 3개가 확인 불가 상태예요. 제어 시스템 로그, 비상 제동 테스트, 그리고 신호 인터페이스 점검. 확인 불가라니요? 그건 다 끝난 거라고. 끝났다면 왜 확인이 아니라 확인 불가예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10분이면 이 세 항목을 재점검할 수 있어요. 만약 정말 문제가 없다면 개통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멈춰야죠. 멈추라고요.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개통식을 멈추라고요? 지금 장관님이 오시고 대통령 축전이 예정되어 있고 전국 생중계가 진행되는데 그걸 멈추라고요? 네, 미쳤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위원님이 뭔데? 그래요, 저는 뭘까요? 이제는 퇴직한 노인, 현장에서 밀려난 9세대, 쉬세요라는 말을 듣는 사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10분이 왜 필요한지. 저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PM님, 뭐요? 멈추는 건 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멈추는 건 용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게 겁쟁이에요. 잘못된 걸 알고 멈추는 게 용기인 거예요.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화를 내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개통식이 무산되는 것? 아니면 무언가가 드러나는 것? PM님 혹시... 그때 제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의 가슴에는 현장 책임자 유정석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난리야? 장관실에서 전화 왔다며? 도윤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아, 책임자님. 저기 자문위원이 장관실에 뭐라고 해서. 유정석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아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 박성호 위원이군. 저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정석. 15년 전 제가 현장을 떠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젊은 관리직이었고 저는 그때 무슨 일을 겪었던 거죠?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그와 마지막으로 대화했을 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 오랜만이야, 유 책임자. 그러게. 퇴직하셨다면서 왜 여기 계셔?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았어. 자문? 유정석이 비웃었습니다. 자문이면 자문답게 조용히 앉아 계시지. 왜 장관실에 전화해서 행사를 엎으려고 해? 엎으려는 게 아니야. 점검을 요청한 거야. 점검? 점검은 다 끝났어. 17번의 시운전, 43개 체크포인트. 다 확인됐다고. 그런데 왜 내 서명란이 비어있지? 유정석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습니다. 그건 행정착오야. 자문위원 서명은 필수가 아니거든. 필수가 아니라고? 저는 미서명 점검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자문위원 서명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 유정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도 놀란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그 서류 어디서 구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 중요해. 유정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 위원,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잘 생각해. 여기서 소란 피우면 자네만 손해야. 손해?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살면 될걸. 왜 굳이 문제를 만들어? 이 나이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어? 저는 유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 책임자, 나는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그래서 알아. 저 경고등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저 로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 유정석의 입술이 실룩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물러섰어요. 증거도 없이 그런 말하면 안 되지, 박 위원. 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그는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제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장 책임자한테 그런 말하면. PM님.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요?
너무 과하게 반응하잖아요. 점검 하나 요청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개통시까지 40분. 10분 점검. 그게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PM님, 지금부터 10분간 저와 함께 점검해 주실 수 있어요. 저요? 네. PM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혼자 점검하면 노인네가 트집 잡는다고 할 테니까.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어요. 상부의 눈치를 보는 표정,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표정. 좋아요. 결국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딱 10분만이에요. 저는 낡은 안전모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는 제어로그 앞으로 향했습니다. 10분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마이너스. 제어로그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가 빼곡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숫자들, 그래프들, 신호 코드들. 일반인이 보면 외계어처럼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악보 같은 거였습니다. 40년간 읽어온 악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로그부터 확인하죠.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로그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72시간의 시스템 기록. 이 안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처음 몇 분간은 정상이었습니다. 시운전 기록, 속도 테스트, 제동 테스트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도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봤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 한쪽에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로그 기록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빈칸이요? 도윤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냥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시스템 오류면 에러 코드가 남아요. 하지만 여기엔 에러 코드도 없어요. 그냥 비어있어. 저는 빈칸이 있는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 11시 47분, 오늘 새벽 3시 12분, 오늘 아침 7시 23분. 이 시간대에 뭐가 있었죠? 도윤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 11시 47분은 야간 점검 시간이에요. 새벽 3시는 무인 운행 시간이고 아침 7시 23분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요? 아침 7시 23분에 현장 책임자 유정석 씨가 제어실에 들어온 기록이 있어요.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유 책임자가 왜 그 시간에? 몰라요. 로그에는 시스템 점검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빈칸이 생긴 시간과 유정석의 출입 기록이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 PM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군가 로그를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유 책임자의 출입 시간과 정확히 겹쳐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유 책임자님은 저희 팀에서 가장 경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현장을 30년 넘게 맡으셨다고요. 왜 그런 분이 로그를? 30년이라. 저는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30년. 그건 제가 이 현장을 떠난 시기와 비슷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건이 있었던 시기.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어느 사고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누군가 다쳤고 저는 무슨 일을 당했던 거죠? 위원님? 도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잠시 딴 생각을. 그때 플랫폼 쪽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B. 개통식 행사 참석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행사 시작까지 35분 남았습니다. VIP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삐삐삐. 방송에 잡음이 섞였습니다. 신호가 끊기듯 지직거리는 소리. 저게 뭐지? 저는 제어실 스피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송 잡음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신호를 간섭하는 것처럼. PM님, 저 잡음 정상이에요. 아, 아니요. 원래 저런 적 없는데. 저는 일어서서 스피커 옆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신호 인터페이스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봐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신호 인터페이스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중 3개의 구간이 노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이건
경고 상태예요. 신호 간섭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섭? 무슨 간섭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호 간섭 패턴. 이건 외부 해킹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섭이었습니다. 잡음은 장비가 아니라 손이 만들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군가 내부에서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도 지워지고 신호도 간섭받는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 누가 그런 짓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이 열차를 지금 출발시키면 안 된다는 것. PM님, 개통식을 멈춰야 해요. 지금요? 35분 남았는데? 네, 지금이요. 이 상태로 열차를 출발시키면. 그때 제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정석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박 위원 10분 지났어.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0분 2초가 지나 있었어요. 유 책임자,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건 개통식이야. 유정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점검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줘. 못 나가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유정석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문제? 늙은 눈에 뭐가 잘못 보인 거 아냐? 늙은 눈이 아니에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로그에 빈칸이 있어요. 신호 인터페이스에 간섭이 있고요. 유정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하고 말했어요. 그건 시스템 오류야. 중요한 문제 아니야.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요? 이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 출발해도 돼. 유정석이 끊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현장을 맡아왔어. 이 정도 오류가 문제인지 아닌지 내가 더 잘 알아. 유 책임자, 박 위원. 유정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충고 한마디 해줄까? 지금 여기서 물러서. 아직 늦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15년 전에도 이랬잖아. 혼자 나서서 문제 제기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 현장에서 쫓겨났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그 일을 유정석이 알고 있었군요. 그때 일은 자네가 가장 잘 알잖아. 유정석이 비웃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나갔지.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날 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누군가 다쳤고 저는 책임자였어요. 하지만 진짜 책임은 저에게 없었어요. 납품 비리, 은폐된 결함, 조작된 서류, 그 모든 게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결국 저만 남았고 저만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일을 왜 지금? 왜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하니까. 유정석이 말했습니다. 박 위원, 자네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귀찮은 노인이야. 여기서 물러서. 그게 자네를 위한 거야. 저는 유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왜지? 왜 이렇게 강하게 막으려는 거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정석은 저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는 거였어요. 유 책임자. 뭐? 로그가 지워진 시간, 자네가 제어실에 들어온 시간이랑 정확히 일치하더라. 유정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로그를 지운 거 아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어실 안에 모든 시선이 유정석에게 쏠렸어요. 웃기지 마. 유정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증거? 저는 미서명 점검표를 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자네가 내 서명을 빼고 점검표를 통과시켰어. 그건.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로그 삭제 기록. 삭제된 시간이랑 자네 출입 시간이 같아. 우연이야? 유정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안. 그가 뒤에 요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PM님. 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유정석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PM님, 방금 봤잖아요. 로그에 빈칸이 있었어요. 신호에 간섭이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PM님, 유정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은 15년 전에도 이랬어. 혼자 문제 제기해서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지. 그건 자네 아버지도 알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제 아버지요? 그래. 자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방금까지의 혼란이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나가시죠. 10분 지났으니까.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동요가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PM님, 지금 이 상태로 열차를 출발시키면 개통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위원님 우려는 접수했으니까 이후 정밀 점검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후요? 이후면 늦어요. 지금 확인해야. 위원님. 도윤이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퇴직하셨으면 쉬세요. 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퇴직하셨으면 쉬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시죠, 위원님. 저는 끌려나가면서 제어실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다시 깜빡이고 있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경고등. 개통식까지 30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을.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직감.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된 기분. 늙은 사람은 쉬어야지. 누군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쉬어야 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제어실에서 쫓겨난 저는 역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개통식을 준비하는 직원들, VIP석으로 향하는 귀빈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축제가 두려웠어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로그가 지워지고 있었어요. 신호에 간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왼손 등에 있는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에 생긴 흉터.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려요. 현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전기 개통 결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불길 속에서 동료를 끌어내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심한 화상이었지만 그래도 동료는 살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전기 개통 결함은 납품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불량 부품이 들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은 묻혔습니다. 대신 저만 남았어요. 현장 책임자 박성호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 그게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항변했어요. 증거가 있다고, 납품 비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서류, 은폐된 기록, 사라진 증인. 모든 게 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거였죠. 그때 저를 위해 증언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 저를 믿어준다고 했던 상사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중시계. 하지만 이 시계는 움직이지 않아요. 15년 전 그날 사고가 난 시각에서 멈췄거든요. 오후 3시 47분. 저는 그 시각에 동료를 불길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계도 멈췄습니다. 열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고치지 않았어요. 이 시계는 제 상처를 기억하는 물건이니까요. 위원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기사장이었어요. 기사장, 여기 있었군. 제어실에서 쫓겨나셨다면서요. 유 책임자가 난리치더라고요. 그래, 쫓겨났어. 어휴. 그 사람은 김 기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전이랑 똑같네요. 15년 전? 기억 안 나세요? 유정석이가 그때도 위원님 뒤통수를 쳤잖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조사 때 유정석. 맞아요. 그때 그는 중간 관리자였어요. 그리고 설마 그때 증거를 은폐한 게.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소문이 있었죠. 유정석이가 상부 라인에 줄을 대고 있었다고. 사고 은폐에 관여했다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었어요. 기사장, 그때 납품 비리건 결국 어떻게 됐지? 흐지부지 됐죠. 책임자가 퇴직하면서 사건이 덮어졌잖아요. 책임자가 퇴직하면서. 그게 저였어요. 저는 책임자가 아니었는데 책임자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원본 로그가 있으면 증명할 수 있을까? 원본 로그요. 김 기사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 이건 뭔지 모르겠어. 3년 전에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왔거든. 익명으로요. 그래. 편지 한 장이랑 같이 왔어. 때가 되면 쓰세요 라고만 적혀 있었어. 저는 그 USB를 3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어요. 뭔지 몰랐고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사장, 여기 컴퓨터 쓸 수 있는 데 있어? 저쪽 직원 휴게실에 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내 거 알아. 저는 웃었습니다. 퇴직해도 계정은 남아있거든. 우리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어요. 원본 로그 2011년 11월. 2011년 11월. 사고가 났던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점검 기록, 납품 서류, 이메일 교환 내역. 이게 뭐야? 김 기사장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위원님, 이거 납품 비리 증거잖아요. 불량 부품 납품 기록, 대금 거래 내역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 봐.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폐 지시 이메일이야. 화면에 이메일이 떴어요.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지만 받는 사람 목록에 유정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정석이가 이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야. 저는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 은폐에 직접 관여했어.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누군가가 이걸 보관해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때가 되면 쓰세요. 그때가 지금인 거군요. 기사장. 네? 이 자료로 개통식을 멈출 수 있어? 멈추다니요? 이건 15년 전 사건 자료잖아요. 지금 개통식이랑 무슨 관련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유정석이 15년 전에도 은폐했고 지금도 은폐하고 있어. 같은 패턴이야. 하지만 증거는 만들면 돼.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니, 찾으면 돼. 지금 제어실 로그에 빈칸이 있잖아. 그게 삭제된 증거야. 삭제된 걸 복구하면. 복구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저는 USB를 뽑았습니다. 예전에 시스템 설계할 때 삭제 복구 기능을 넣어뒀거든. 설계요? 위원님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 노선의 제어 시스템 기본 설계는 내가 했어. 30년 전에. 김 기사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위원님이 설계자셨어요. 그래. 그래서 이 시스템의 약점도 강점도 내가 가장 잘 알아. 저는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사장, 제어실로 다시 가자. 이번엔 안 막혀. 안 막히다니요? 유 책임자가 보안까지 불렀는데 장관실에 다시 전화할 거야. 이번엔 증거가 있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관실 비서관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전화를 거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 그게 진짜 기술이다. 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최신 장비? 빠른 속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그걸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증명할 거예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비서관님, 박성호입니다. 방금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개통식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장관실 비서관과의 두 번째 통화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판을 뒤집었어요. 위원님, 장관님께서 긴급 점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개통식은 최소 2시간 연기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보내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15년 전 사건과 현재 상황의 연관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현장 책임자 유정석은요. 대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김 기사장이 옆에서 따라왔어요. 위원님, 정말 된 거예요? 개통식이 멈춘 거예요? 일단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제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정석은 보이지 않았고 보안 요원들도 물러나 있었어요. 대신 정장 차림의 낯선 사람들이 제어실 안에 있었습니다. 감사팀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이시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네, 저입니다. 장관님 지시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현재 검토 중입니다. 로그 복구는요? 기술팀이 작업 중입니다. 삭제된 데이터가 있다면 복구될 겁니다. 저는 제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윤이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 저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PM님, 위원님, 개통식 연기됐어요. 알아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 커리어도 연기됐겠네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원님이 옳았어요. 저도 경고등 봤거든요. 계속 깜빡이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상부의 눈치, 일정의 압박, 그리고 뭔가 다른 것. PM님, 아까 유 책임자가 뭐라고 했죠? 자네 아버지도 안다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PM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강진수. 예전에 이 노선 개발 총괄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수.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 납품 비리 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그가 도윤의 아버지? PM님 혹시?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누구예요? 아버지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을 수 없었지만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PM님? 위원님? 네?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알고 있었어요. 뭘요? 15년 전 사고. 아버지가 관여했다는 거. 은폐에 참여했다는 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어요. 아버지가 늘 그랬거든요. 저 사람 믿지 마. 저 사람 때문에 현장이 망했다고. 저 사람. 그게 저였군요. 그래서 저를 적대시했던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 말만 믿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았어요. 젊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의 눈물. 저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PM님. 네, 잘못은 자네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네는 아버지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위원님은 왜 그러세요? 뭘요?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저 위원님한테 막말했잖아요. 퇴직했으면 쉬세요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특히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자네는 그걸 해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제어실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로그가 복구되고 있어요.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네 아버지가 안 진 책임을 자네가 지는 거예요. 도윤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첫 현장에서 받은 안전모. 저는 그 안쪽을 조심히 열었어요. 거기엔 접힌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5년 전 사고 때 유가족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예요. 유가족요? 그래요. 그 사고로 한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기술자였어요. 저와 함께 일했던.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이름이 뭐였는데요? 강민석.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석? 그건 저희 삼촌 이름인데요.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군요. 15년 전 저는 강민석을 불길에서 끌어내려다 실패했어요. 그의 손을 잡았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강민석의 형이 강진수, 도윤의 아버지. 자네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 건 삼촌 때문이었군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내 동생을 죽인 놈이라고. 자네 아버지가 은폐에 참여한 것도 복수였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한테.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이 죽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편지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자네 삼촌 유가족에게 쓴 거예요. 사과 편지. 사과요? 왜요? 위원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고 민석이는 죽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죄책감이에요. 도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읽어도 돼요? 그래요. 도윤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가 읽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위원님. 네? 이 편지 왜 안 보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내면 다시 그날을 마주해야 하니까. 그런데 왜 아직 갖고 계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언젠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간 용기가 생기면. 지금은요?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생긴 것 같아요. 마이너스. 로그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제어실에 모인 감사팀, 기술팀, 그리고 저와 도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복구된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술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삭제되었던 로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로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신호 인터페이스 결함. 2024년 8월 15일 최초 발견. 비상 제동 시스템 오류. 2024년 9월 3일 보고됨. 제어 시스템 불안정. 2024년 10월 12일 확인. 조치 보류. 조치 보류라고요? 감사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함이 발견됐는데 조치를 보류했다고? 더 있어요. 기술팀장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부 지시에 따라 개통시까지 보고 연기. 이건 은폐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결함을 알고도 숨긴 거예요. 감사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원님, 이 지시가 누구에게서 온 건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USB에 있던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메일 교환 내역.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 유정석. 받는 사람 강진수. 제목 개통식 관련. 개통식까지 결함 보고 보류 부탁드립니다. 이후 조치하면 됩니다. 강진수가 누구죠? 감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도윤 PM의 아버지가 강진수? 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 노선 개발 총괄이었어요. 지금은 퇴직했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얼마나 힘들까. 도윤 PM.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버지가 이런 일에 관여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PM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게 됐죠.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의가 읽혔어요. 감사팀장님. 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어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개통식의 PM으로서 문제를 감지하고도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다고요? 네, 경고등이 깜빡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감사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저는 막았습니다. 늙은 사람의 잔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 PM, 저는 틀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과에 눈이 멀어서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윤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개통식 중단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함이 완전히 수정될 때까지 운행을 연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잠깐요.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PM 권한을 넘어서는 결정인데. 알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게 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멈추는 건 겁이 아니라 용기라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 PM, 당신이 그렇게 하면 커리어에 타격이 클 텐데요. 알아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 동시에 해방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책임이잖아요. 성과보다 안전.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오늘 감사팀장이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장관실에 건의하죠. 저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어요, PM님. 위원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자네가 선택한 거예요.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위원님. 네? 아까 그 편지요. 삼촌 유가족에게 쓴 거. 네. 저희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삼촌 어머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직접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 15년 동안 피해왔던 만남.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전할게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표정이었어요. 고마워요, 위원님.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아버지, 받아야겠죠? 네.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뭐래요? 모든 걸 덮으래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덮을 생각 없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저는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정말 강해졌네.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품격이에요, PM님. 품격이요? 네. 품격은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방금 그 책임을 졌어요.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위원님. 진짜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개통식 중단 방송은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개통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전국 생중계. 수천만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신형 고속열차 개통식을 잠정 연기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연기 사유는 안전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입니까? 제어 시스템과 신호 인터페이스에서 불안정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며 완전히 수정될 때까지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함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걸 보았어요. 결함은 수개월 전에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도윤이 말했습니다. 은폐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어요. 은폐라고요? 누가 은폐했습니까?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책임자와 일부 상부 관계자들이 관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완료되면 공개하겠습니다. PM님, 당신도 그 은폐에 관여했습니까? 도윤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은폐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멈췄습니다. 경고 신호를 보고도 무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이 노선의 모든 안전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선거보다 안전. 그게 제가 오늘 배운 원칙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조사 완료 후 별도 브리핑에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도윤이 마이크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어요. 떨렸어요. 엄청나게. 티 안 났어요. 도윤이 쓰게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감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위원님 잠깐 오시죠. 저는 감사팀장을 따라 별도의 회의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사고와 현재 건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납품 비리 결함 은폐 책임 전가. 그리고 그 중심에 유정석. 네, 유정석과 강진수. 두 사람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 제가 혼자 뒤집어 썼던 책임의 진짜 주인들. 그리고 위원님. 네? 감사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위원님께서 서명하신 서류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위조됐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위조라고요? 네. 위원님 서명란의 서명, 필체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누군가 위원님 서명을 흉내낸 겁니다.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제가 서명한 줄 알았어요. 제가 책임자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누가 위조한 거죠? 유정석입니다. 유정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유정석이 위원님 서명을 위조해서 위원님이 책임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사고 책임이 위원님에게 돌아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의 억울함, 15년간의 죄책감. 그게 다 조작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위원님은 무죄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내가 더 확인했어야 했다.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위원님, 감사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위원님,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 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PM. 네? 자네 아버지와 유정석. 그 사람들이 15년 전 제 서명을 위조했대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조요? 네. 저는 죄가 없었대요. 처음부터.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위원님. 뭐예요?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원님한테 그런 짓을. 저는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네는 자네 길을 가면 돼요.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할 필요 없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원님은 왜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는 용서해야 하니까요. 용서요? 네. 미움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요. 저는 15년 동안 그랬거든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원님, 저 할머니한테 연락할게요.
편지 전해드릴 수 있게. 저는 가슴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편지. 그래요. 이제 전할 때가 됐네요. 마이너스. 강민석의 어머니, 그러니까 도윤의 할머니를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팔순을 넘긴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성호 씨라고 했죠? 네, 할머니. 박성호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민석이를 닮아 있었어요. 민석이 친구였다면서요? 네, 함께 일했습니다. 그랬군요. 할머니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였어요. 15년 동안 피해왔던 만남, 15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 할머니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낡은 안전모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15년간 간직했던 편지. 이건 뭐예요? 민석이에게, 아니 할머니께 쓴 편지입니다. 15년 전에 썼는데 보내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내면 그날을 다시 마주해야 하니까요. 할머니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네? 이 편지에 미안하다보다 먼저 고마웠다고 썼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제 동료였거든요.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민석이가 좋은 아이였죠?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호 씨. 네? 나는 성호 씨를 원망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수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민석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나도 믿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어제 도윤이가 전화했어요. 진실을 알려줬어요. 저는 도윤을 떠올렸습니다. 그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줬군요. 성호 씨가 민석이를 죽인 게 아니라 살리려다 못 살린 거라고. 그리고 진수가 그걸 뒤집어 씌웠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미안해요. 15년 동안 잘못 원망했어요. 할머니, 저도. 성호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것이 풀어지는 기분. 할머니, 저도 사과드려요. 뭘요? 민석이를 못 살렸어요. 손을 잡았는데 미끄러졌어요. 저는 왼손 등의 흉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그때 생긴 흉터예요. 불길 속에서 민석이를 끌어내려다. 할머니가 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성호 씨, 이건 잘못한 흉터가 아니에요. 네? 살리려고 해서 생긴 흉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 고마워요, 성호 씨. 민석이를 기억해줘서.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주머니에서 멈춘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예요. 예쁘네요. 이 시계가 멈춘 시각이 민석이를 구하려다 실패한 시각이에요. 할머니가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후 3시 47분. 15년 동안 고치지 않았어요. 그날을 기억하려고. 성호 씨. 하지만 이제는 저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쳐볼까 해요.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야 하니까요. 멈춰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시간은 흘러야 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차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저는 할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 발신자 표시 제한. 누구일까? 저는 다시 전화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겠죠. 유정석의 배우, 강진수의 연결고리,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역사 광장 쪽으로. 광장에는 아직 개통식 장식이 남아있었어요. 빨간 리본, 축하 현수막, 그리고 커다란 가위. 개통식은 연기되었지만 언젠간 다시 열리겠죠.
그때는 진짜로 안전한 열차가 달리겠죠. 저는 역사의 대형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6시 23분.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원님. 돌아보니 도윤이었습니다. 그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도윤 PM 왜 여기에? 할머니 댁에서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아버지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자수하겠대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수요? 네. 15년 전 일도 이번 일도 다 자백하겠대요. 왜요? 갑자기?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원님 때문이래요. 저요? 네. 위원님이 할머니한테 직접 사과하러 갔다는 얘기 듣고 아버지가 울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1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결국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라고. 저는 강진수를 떠올렸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 누군가를 원망해야 했던 마음. 그게 15년간 그를 지배했겠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윤이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용기 내셨다고. 저는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도 대단해요. 뭐가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용기 낸 걸 인정해 준 거. 도윤이 웃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배웠어요. 저는 역사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도윤 PM. 네?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요? 저요? 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랑 밥 먹으면서.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살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만졌습니다. 아직 멈춰있는 시계. 하지만 곧 고칠 거예요. 시간은 흘러야 하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품격은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용기.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는 진심. 그게 품격이에요. 저는 오늘 그걸 배웠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배울 게 있네요.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멈추지 않고 계속.